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금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혹하게 패배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 정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남의 정치적 고립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의회에 입성하고 진보당은 상대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지역 정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는 등 빠르게 지역 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 각종 수사와 고소 고발전이 난무하면서 후폭풍과 갈등의 불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간신히 호남에서만 승리를 거둔 민주당의 선거 결과가 광주 전남 지역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인사와 예산에서 호남 차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선거 참패로 정치적인 고립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을 빼고 참패했습니다. 그나마 경기와 제주를 건진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반성 없이 지도부와 대선 후보에 잇따른 선거 등판, 그리고 586 용태론을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이 선거 패배의 단초가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선거의 본래적 의미보다는 거대 권력 다툼으로 인식하게 만들므로써 오히려 패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더해서 이제 민주당 내부의 노선 투쟁. 특히 이 같은 선거 결과가 민주당 텃밭인 광주 전남 등 호남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안 그래도 인사 예산 차별 얘기가 나오는데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참패로 정치적 고립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권이 지금 바뀐 현재도 다른 영남 지역이든 충청 지역이든 다른 지역과 함께 공동 대응을 해서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가 총사퇴하는 등 책임을 지기로 했지만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하고 더욱이 차기 지도부 선출 등을 놓고 또다시 불협화음이 재현될 경우 내용이 커지고 당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의 소외 우려는 가속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패배에 이은 지방선거 참패로 자칫하면 고립무원의 처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맞닥뜨릴 만만치 않은 후폭풍 속에 새로 출범하는 강기정 김용록호의 발길은 그만큼 무거워졌고 책임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민주당의 낮은 전국 지지율과 광주의 최저 투표율에 대해 반성과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 참패로 끝난 지방선거 결과와 광주의 전국 최저 투표율은 시민의 열망을 반영하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라며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또 시민단체는 시민의 뜻이 표에 비례되지 않아 참정권이 반영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등 구체적인 쇄신안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가 역대 최고치의 득표율을 발판으로 지역 정치 지형을 바꿔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후보는 김용림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당선자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광주 정치 지형을 바꾸는 미랄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부와 자신의 거취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광주 시민을 위해 무엇이든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무려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이고요. 평년 기온을 무려 5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날이 이렇게 계속 더운 건 아닐까 걱정도 되실 텐데요. 토요일인 내일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모레인 일요일은 날이 흐린 가운데 광주의 낮 기온 23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에 비해서 10도가량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는 건데요. 기온이 들쑥날쑥한 만큼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볕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오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끝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관심은 국민의힘의 선전 여부였는데요.
의미 있는 득표율과 지방의회 입성으로 약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반면 정의당의 쇠퇴가 두드러졌고 진보당은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무소속 돌풍도 재현됐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기환 후보 15.9%, 이정현 후보 18.81%.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대선 이후 석 달도 안 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불모지로 여겼던 호남에서 그야말로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얻었던 12.7%의 득표율을 뛰어넘는 보수정당 후보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제 광주의 정치 지형 바꾸는데 미랄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광주 만드는데 모든 걸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득표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광전남 광역의회 비례대표 한 자리씩을 거머쥐며 지난 1998년 이후 명맥이 끊긴 지방의회에서 24년 만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진보정당 계열의 성적표는 엇갈렸습니다. 정의당은 대선 참패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광주와 전남 기초의회 각각 한 석, 전남 광역 비례대표 한 석만 차지한 데 그친 반면 진보당은 광주 기초 6명, 전남 광역의회 선출직 2명 등 나름 의미 있는 성적을 올렸습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전남에서 불었던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은 이번에도 계속됐습니다. 목포와 순천, 광양과 영광, 무안 등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돼 4년 전 5명, 8년 전 8명에 이어서 무소속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 등 대선 패배에도 아랑곳 않는 오만한 태도이란 성난 미심의 표현에 다름 아니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민선 8기 인수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인수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선 6개월 안에 답을 내놓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빠른 변화, 혁신, 그리고 겸손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 산업을 키우고 활력의 도시를 만들고 가치가 존중되는 광주를 만들겠다는 약속, 반드시 성과로 빠르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 인수위원회 구성안도 발표했습니다.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고 2개의 특별 TF도 구성했습니다. 지역 현안의 신속 대응을 위한 현안 대책 TF와 내년도 예산안과 새 정부 국정기조에 따른 특임 업무를 논의할 국비 대응 TF도 꾸렸습니다. 정부 예산에 담기 위한 우리 광주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옆에서 보조적으로 내년 예산인 만큼 그 예산 대응을 함께 가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우선 광주 군공항 이전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등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지역 현안들을 챙길 예정입니다. 강 당선인은 6개월 안에 답을 내놓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광주의 멈춤 없는 발전을 위해 민선 7기 시정을 적극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현 광주시장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민선 8기 인수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 당선인은 다음 주 내 인수위를 공식 출범하고 오는 30일까지 시정 인수 업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당선인이 새로운 광주 교육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일 취임에 맞춰 인수위를 구성하고 대표 공약이었던 아이들의 다양한 실력 향상과 온종일 돌봄 확대 공약 등을 이행할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감 재임 기간 동안 직접 작성하는 경영 노트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소통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광주에서 음주운전 사고와 단속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부터 2달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하루 평균 11.2건이었던 1분기보다 20.4% 늘어난 13.5건을 기록했습니다. 음주사고 사망자는 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6월 한 달간 출근길 숙취 운전을 포함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계획 예방 정비 중이었던 한빛원전 2호기가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 2호기가 137일간의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어제 오후 1시쯤부터 발전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빛원전 6기 가운데 4기가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기대보다 낮은 투표율을 놓고 정치 혐오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남긴 각종 수사와 고소 고발까지 맞물려 지역사회마다 안고 있는 갈등의 불씨는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흑색 선전과 비방이 이어지면서 공약과 정책은 설 자리를 잃어버린 지방선거였습니다. 특히 목포 선거는 비이성적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연루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금품을 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과 배우가 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내내 충돌했습니다. 후보자 성추행 의혹이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경찰의 판단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수년 전 사건들이 난데없이 선거판에 등장하자마자 사실 여부는 무관한 공세와 역공이 연출됐습니다. 아전인수식 해석이 난무하며 공론장을 어지럽혔고 상대 후보 진영과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비방 혐의 등 고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안군 선거에서는 식사비 대납과 공사 관련 공직자 뇌물수수 의혹이 선거 막판 불거졌습니다.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경찰은 고작 사건을 접수했을 뿐인데 각각의 진영에서는 상대의 흠집을 부각한 게 급할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선거법 위반 사범 10명 중 2명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비방과 허위 사실을 퍼뜨린 12명 중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곳곳에서 당선인의 수사도 예정돼 있어 낙선자의 지지층 일부는 어쨌든 당장은 선거가 끝났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가뜩이나 감정이 충돌하는 선거판에서 비롯된 고소고발. 선거가 끝난 뒤 본격화할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는 드러나겠지만 진영 사이를 뒤덮고 있는 심각한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는 전남에서도 이색적인 기록들이 넘쳐났습니다. 전현직 시장 군수들의 리턴 매치에 득표수가 똑같이 나오면서 당선자가 나이 순으로 결정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만에 전현직 단체장 간의 리턴 매치는 목포, 장흥, 강진에서 열렸고 모두 4년 전 석패했던 단체장이 귀환하게 됐습니다. 박우량 신안 군수는 재선 후 자진 후보 사퇴 이후 또다시 재선에 성공하면서 4선 군수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른바 징검다리 5선에 도전한 목포 김종식 시장과 4선에 도전한 유두석 장성 군수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단체장이 3선에 나선 나주, 영광, 완도 단체장 선거에서는 신우철 완도 군수만 목표를 이뤘습니다. 전남 전 지역에서 현 교육감을 누른 김대중 당선인은 도교육청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교사 5년 차에 참교육 운동으로 해직된 뒤 정계로 진출해 목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뒤 18년간 각급 선거에서 후보로만 머물다 전남도의 교육수장으로 선택됐습니다. 연임 제한이 없는 지방의회에서는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이 구선에 성공했고 광역의회에서는 서동욱 도의원이 전남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4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남도의회 재선 의원은 24명, 초선 의원은 37명으로 60.5%를 신진 인사로 채웠습니다. 전남도의회 의원 정수는 61명, 절대 다수인 민주당은 56명입니다. 이 가운데 26명이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편 나주시의회 마선거구에서는 공동 4위인 두 후보의 득표수가 같아 62년생 김강정 후보가 연장자 우선인 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선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광주 상생카드 특별 할인 제도가 재정 소진으로 일시 중지됩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광주 상생카드는
당초 월간 할인율이 5%였지만 코로나 극복 등을 위해 10%로 특별 할인을 실시해 왔습니다. 광주시는 상생카드 발행 충전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올해 국비 지원은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줄어들어 특별 할인 혜택 일시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추경에 반영된 국비 등을 반영해 하반기에 할인 제도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국산 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를 늘려 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수입산 김치의 국산 둔갑 판매 행위를 막고 도내 농어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공급받거나 사용하는 음식점과 학교 등 6,700곳을 대상으로 인증 표시를 부착시킬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식중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축산물 위생 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축산물 운반업체 14곳을 대상으로 보존과 유통 온도 등 위생 수칙을 점검하고 분쇄 가공육 생산업체 10곳과 도축장 20곳에 대해서도 위생관리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합니다. 장흥 용화사에서 고려시대 건물터의 일부가 확인됐습니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용화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굴조사 결과 석조 약사 열외자상 인근에서 고려시대에 조성된 건물터의 기초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초부 주변에는 작은 연못시설이 있고 건물지 내부에는 11세기 고급 청자 조각도 출토됐습니다. 오늘은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무려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어제보다도 2, 3도가량 높은 기온이고요.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 더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이 이대로 계속 더운 건 아닐까 걱정도 되실 텐데요. 토요일인 내일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은 날이 흐린 가운데 낮 기온 23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에 비해서 무려 10도가량이나 낮은 기온입니다.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한 만큼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고 깨끗하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맑은 하늘 사이로 볕이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20도 가까운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고 담양과 화순에서 모두 낮 기온 33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7도로 예상되고요. 완도의 낮 기온은 29도로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0도가량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곡성의 한낮 기온은 무려 3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여름처럼 매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평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